네, 오늘 아침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챙겨보는 시간 증권가의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로엔나알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권가에서 올라온 세 가지 리포트 꼽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플렉스인데요. 어제 정말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3년 만에 영업 흑자 전환 IBK에서 오늘 올렸습니다. 2분기까지는 이 부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죠. 하반기부터 영업 정상화 기대가 된다. 주요 제품의 응용처 확대 효과 반영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주요 제품의 응용처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애플이 될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가 핸드폰 부품 관련주잖아요. 요즘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인터플렉스 하면 일단 3년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던 주가가 한 번에 확 꺾여버렸던 좀 사건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이 부품을 납품하는 인터플렉스의 부품이 불량 판정을 받으면서 대규모의 리콜과 함께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애플사에서 이제 인터플렉스에게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나면서 그간 굉장히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인터플렉스가 확보한 이 모사의 이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예전의 기술력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최근에 삼성과 애플사에 다시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영향이 이 실적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에는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죠. 아무래도 그 전분기나 그 전년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분기나 그 다음 해 평균만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보이는 이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단 주가의 상승이 지금 붙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와 그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저도 보고도 믿기 힘든 굉장히 큰 상승력이 좀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7%, SK하이닉스도 거의 뭐 7% 가까운 이 두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IT에 엄청난 지금 수급이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를 포함한 중소형 개별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좋아 보입니다. 인터플렉스 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로 챙겨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두산 밥캣입니다. 2분기 예견된 쇼크, 코로나19 다음을 보자, 정말 멀리 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기 엄청나게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33%, 70% 마이너스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로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그 수요가 딜러 수요가 감소하면서 좀 충격이 확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대상으로 올랐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두산 밥캣은 조금은 변명을 좀 해보자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두산 밥캣 혹은 두산 계열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팩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이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관련한 두산 밥캣을 비롯한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은 크게 지금 반응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아무리 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주가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두산 밥캣이 매각이 된다 혹은 두산 밥캣의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 더 충격적으로 쇼크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미 일단 주가는 반영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한적입니다만은 추세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이제 미국에 좀 대선이 있죠. 일단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가능할지 몰라도 추세가 전환하기까지 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산 밥캣은 좀 멀리 보고 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열어볼게요. FNC 엔터 올라와 있는데 팬덤형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하고 있다. 키움에서 올렸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요즘 눈에 진짜 잘 안 들어오는데 올라왔네요. 신인 SF9의 급성장 그리고 CN블루가 다시금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 CN블루 하나 보고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FNC 엔터 좀 좋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제 미디어 엔터주를 이제 저희가 좀 통틀어서 같이 검토를 하죠. 대부분 이제 주식을 볼 때. 근데 사실
사실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수혜주로서 부각이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말과 연초에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 결국 기업들의 실적에 네. 부진한 영향을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가가 그다지 오르지 못한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뭐 JYP라든지 SM 보면 최근에 다시금 주가가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실적이 3분기에도 좀 잘 나올지 안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코로나19 여파가 아직까지는 지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단체적으로 좀 모이는 활동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굳이 다른 섹터들도 많은데 지금 엔터주들을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FNC 엔터에 대해서 챙겨봤고요. 자, 원픽 인터플렉스 아무래도 이 네. 셋 중에서는 지금 인터플렉스가 가장 핫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어제 너무 올랐어요. 나스닥이 네. 이제 그동안에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첫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네. 반도체 IT도 소폭의 조정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셋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플렉스가 가장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인터플렉스입니다. 지금까지 증권가의 오늘이었습니다.